이런 맛없는 걸 누가 받겠어? 차라리 버리는 게 낫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정성을 왜 버렸냐고! 뭐라고? 감박스를 통째로 버렸다고? 박스 안에 혹시 무슨 봉투는 못 봤니?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한 작은 시골 마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중순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비추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주황빛으로 익어가는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이 집 주인인 70대 중반의 정순이 작은 키에 약간 굽은 허리로 감나무 아래를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올해도 참 잘 익었네. 정순이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주름진 손으로 나무줄기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죠. 이 감나무는 정순이 이 집에 시집와서 심은 것입니다. 벌써 40년이 넘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여 년 동안 정순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정순은 부엌에서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와 감나무 밑에 놓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감을 하나씩 따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말랑해서 안 되고, 이건 아직 덜 익었고. 정수는 감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가장 잘 익고 단단한 것들만 골라냅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현운의 집으로 보낼 감들이니까 더욱 신중하게 고르죠. 도윤이가 감을 참 좋아했는데 정순이 웃으며 말합니다. 도윤이는 정순의 손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죠. 어릴 때 방학마다 시골집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감을 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을 따기보다 감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더 좋아했죠. 정수는 그런 도윤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바구니에 감이 가득 찼습니다. 정수는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거실 탁자 위에는 이미 택배용 박스와 신문지,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신문지를 깔고 감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박스에 넣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달고 잘 익었네. 저녁에 도윤이 밥상에 하나쯤 올라가겠지. 정순이 감을 포장하면서 말합니다. 아들네 가족이 정순이 보낸 감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도윤이가 감을 한 입 베어 물고 할머니 감이 제일 달아요라고 말할 모습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나오죠. 감을 다 담고 나서 정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총 200만 원입니다. 정순이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이죠. 도윤이 내년이면 마지막 학기인데 정순이 봉투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며느리 지연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정수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감박스맨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신문지를 감들 사이에 끼워 넣어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테이프로 꼼꼼히 봉합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정순이 박스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오후에 택배 기사가 와서 박스를 가져갑니다.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서울이요. 우리 아들네. 아, 감이네요. 무겁네요. 택배 기사가 박스를 들어보며 말합니다. 정수는 감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라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감보다 그 밑에 숨겨둔 현금 때문에 더 무거운 것이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택배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일 모레쯤이면 도착하겠네. 정순이 혼잣말을 합니다. 아들네 가족이 감을 받고 기뻐할 모습, 특히 도윤이가 봉투를 발견하고
놀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녁이 되어 정수는 혼자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감나무에서 따온 감 한 개가 전부입니다. 감을 한 입 베어 물어보니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도윤이가 이 맛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정순이 웃으며 생각합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고요히 서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감을 따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감들은 이미 서울로 떠났죠. 정순의 마음도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순이 감을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입니다. 정순은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정수는 손을 털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정순이 수화기를 듭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지연아. 그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은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그런데 감은 잘 받았니? 정순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연이 무언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집니다. 네, 받았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합니다. 올해 감이 정말 잘 익었단다. 달고 맛있을 거야. 정순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어머님, 사실감이. 지연이 말을 머뭇거립니다.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감이 어떻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떫어요. 아직 덜 익은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정수는 당황합니다. 분명히 잘 익은 것만 골라서 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럴 리가. 분명히 잘 익은 것만 골라서 보냈는데. 그리고 냉장고도 넘쳐요. 보내주신 감이 너무 많아서 다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정순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낸 감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서울에도 감을 살 곳이 많으니까요. 정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몇 달 동안 정성껏 기른 감을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보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미안하다.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때 정순은 갑자기 중요한 것이 생각납니다. 감박스 맨 아래에 넣어둔 돈 봉투 말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지연아, 그런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박스 안에 혹시 무슨 봉투는 못 봤니? 네. 봉투요? 지연이 의아해합니다. 어떤 봉투 말씀이세요? 정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감 사이에 돈을 숨겨뒀다고 직접 말하기가 어색합니다. 그냥 혹시 감 말고 다른 것은 없었나 해서.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감만 들어있었어요. 지연의 대답에 정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분명히 박스맨 아래에 넣어뒀는데 어떻게 보지 못했을까요? 혹시 감을 다 꺼내지 않고 일부만 꺼냈나 생각해 봅니다. 감을 다 꺼내봤니?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왜요? 다 꺼낼 필요가 있나요? 지연이 반문합니다. 정수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정순이 억지로 태어난 척 말합니다. 그럼 감은 어떻게 할 거니? 일단 몇 개는 먹어보고 나머지는. 지연이 말을 흐립니다. 정수는 나머지는 버릴 거라는 뜻인 것을 눈치챕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감이 맛없다는 것도 서운하지만 더 큰 문제는 봉투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말입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혹시 내가 봉투를 넣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합니다. 감을 다 담고 나서 봉투를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박스를 꼼꼼히 봉합했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 정순이 혼잣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택배 과정에서 분실됐을 수도 있고, 박스가 손상되어 봉투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지연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정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 돈은 도윤이 등록금을 위해 몇 달 동안 아껴서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없어질 수 없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정수는 밥맛이 없습니다. 계속 봉투 생각만 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 볼까? 정순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계속 물어보기도 어색합니다. 이미 한 번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봉투가 어디로 갔는지, 도윤이는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됩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정순이 자책합니다. 감 사이에 돈을 숨겨둔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돈을 보내면 아들이 받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인데,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정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뿌듯했던 감나무가 오늘은 왠지 서글퍼 보입니다. 정수는 감나무 아래 서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연이 정순과 통화를 끊은 직후의 상황입니다. 지연은 부엌 싱크대 옆에 놓여있던 감 박스를 바라봅니다. 박스를 받자마자 몇 개만 꺼내서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떫고 딱딱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는 이미 다른 과일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하지? 지연이 박스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20개가 넘는 감을 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맛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연은 몇 개 더 꺼내서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그때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옵니다. 여보, 엄마가 보낸 감 왔네. 현우가 박스를 보며 반갑게 말합니다. 응, 근데 좀 딱딱해. 아직 덜 익은 것 같아. 지연이 대답합니다. 현우가 감 하나를 집어서 베어봅니다. 확실히 좀 떫네. 냉장고도 꽉 찼는데 이걸 다 어떻게 보관해? 지연이 불평합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그럼 이웃들한테 좀 나눠줄까? 이런 맛없는 걸 누가 받겠어? 차라리 버리는 게 낫겠어. 지연의 말에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보낸 것을 버리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감이 별로 달지 않고 떫은 맛이 강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회사에 갔고 도윤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혼자 집에 남은 지연은 감 박스를 다시 바라봅니다.
어제 냉장고에 넣어둔 몇 개를 빼고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냉장고 안의 감들도 하루 지났는데 여전히 딱딱하고 떫습니다. 이런 걸 왜 보냈을까? 지연이 짜증을 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게다가 양도 너무 많아서 냉장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연은 감박스를 들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향합니다. 1층 로비 옆에 있는 분리수거장에는 이미 여러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연은 감박스를 그냥 다른 박스들 옆에 내려놓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박스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연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50대 중반의 김경비입니다. 김경비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아끼는지도 눈에 익었죠. 저 박스는 뭐가 들어있을까? 김경비가 궁금해합니다. 다른 박스들과 달리 이 박스는 아직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 있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통 분리수거로 나오는 박스들은 안에 내용물을 빼고 접어서 버리는데 이 박스는 그대로 버려진 것이 이상합니다. 김경비는 박스에 가까이 가서 살펴봅니다. 박스 옆면에 택배 송장이 붙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정순입니다. 감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물欄을 보니 과일 박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과일을 왜 통째로 버렸을까? 김경비가 의아해합니다. 설사 과일이 상했다고 해도 보통은 박스에서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박스째로 버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김경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박스를 다시 들어 올립니다.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감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김경비의 호기심이 생깁니다. 김경비는 박스를 경비실 옆 작은 창고로 가져갑니다. 이곳은 분실물이나 이상한 물건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곳입니다. 일단 며칠 두고 봐야겠어. 김경비가 박스를 창고 한켠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그날 저녁 김경비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누가 과일 박스를 통째로 버렸어. 그것도 아직 테이프도 안 뜯은 채로. 아내가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서 일단 창고에 보관해뒀어. 김경비가 말합니다. 혹시 실수로 버린 건 아닐까? 나중에 찾으러 올지도 몰라. 아내의 말에 김경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며칠 더 두고 보려고. 한편 정순의 이웃인 70대 할머니 영숙이 정순의 집을 찾아옵니다. 영숙이는 정순과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순아, 밥 먹었니? 영숙아. 들어와. 정순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감 좀 얻으러 왔어. 우리 손자가 감을 좋아해서. 영숙이가 말합니다. 아이고, 미안해. 올해 감은 다 서울로 보냈어. 정순이 죄송해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나중에. 근데 영수가 혹시 너네 아들 서울 살지? 응, 강서구 쪽에 살아. 영숙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현우도 강서구야. 혹시 같은 아파트인가? 정순이 물어봅니다. 두 사람은 아들들의 주소를 비교해 봅니다. 놀랍게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 영숙이가 놀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동식이가 너네 현우 알 수도 있겠네.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물어봐야겠어. 정순이 신기해합니다. 다음 날 영숙이는 아들 동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식아, 우리 정순이네 현우가 너희 아파트에 산대. 아, 정말요? 세상 참 좁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순이가 감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더라. 동식이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김경비와 안면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동식이는 김경비에게 물어봅니다. 경비님, 혹시 며칠 전에 이상한 박스 버린 거 보셨어요? 아, 그거 말이에요?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동식이는 김경비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박스가 통째로 버려진 이야기, 그리고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동식이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 영숙에게 전하고 영숙이는 다시 정순에게 알려줍니다. 영숙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정순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감박스를 통째로 버렸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우리 동식이가 확인했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상해서 창고에 보관해뒀다는구나.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감박스를 통째로 버렸다는 것은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안에 있던 봉투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2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소중한 봉투 말입니다. 영수가, 나 서울 가야겠어. 정순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합니다. 지금? 갑자기 왜? 영숙이 놀라며 묻습니다. 정수는 영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봉투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순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영숙이는 정순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럼 내가 우리 동식이한테 말해서 박스 찾아두게 할까? 고마워, 영숙아. 정말 고마워. 정수는 영숙이가 돌아간 후 바로 짐을 쌉니다. 간단한 옷까지만 작은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10만 원을 챙깁니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와 택시비 정도는 될 것입니다. 저녁 늦게 정수는 시외버스를 탑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씁니다. 제발 박스가 그대로 있기를. 정순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빕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정수는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 시간에 아들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정수는 터미널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봉투 생각만 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수는 영숙의 아들 동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동식아, 나 정순이야. 서울에 왔는데 박스 좀 찾을 수 있을까? 아, 정순이 이모님. 네, 경비 아저씨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파트로 오세요. 정수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박스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지?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200만 원은 정순에게는 거금입니다.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죠. 아파트에 도착한 정순을 동식이가 맞이합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김경비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순은 동식이를 따라 경비실로 갑니다. 김경비가 정순을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스 때문에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보낸 감 박스인데.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그 박스요. 이상해서 따로 보관해뒀어요. 보통은 과일을 꺼내고 박스만 버리는데 통째로 버려서요. 김경비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경비는 정순을 창고로 안내합니다. 작은 창고 한켠에 정순이 보낸 감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택배 송장도 그대로 붙어 있고 테이프도 뜯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수는 박스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버리지 않고 보관해 주셔서. 정순이 김경비에게 깊숙이 인사합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서 그냥 놔뒀을 뿐이에요. 김경비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박스를 가져가세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들어 올립니다. 무게가 그대로입니다. 감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김경비와 동식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박스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은 정수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기 시작합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박스가 열리고 감들이 보입니다. 정순이 정성스럽게 포장했던 감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정수는 감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아직 싱싱한 것들도 있지만 며칠 지나서 약간 무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스맨 아래에 있을 봉투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박스맨 아래에 봉투가 보입니다. 찢기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꺼내서 확인해 봅니다. 10만 원짜리 지폐 20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200만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수는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웁니다. 안도의 눈물, 서운함의 눈물, 여러 감정이 뒤섞인 눈물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보낸 감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버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봉투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큽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정순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 할머니는 정순의 앞에 놓인 감들을 보고 말합니다. 감이 참 좋아 보이네요. 네, 시골에서 키운 감이에요. 정순이 말합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정수는 감 하나를 그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할머니가 감을 받아서 한 입 베어봅니다. 어머, 이게 무슨 감이에요? 이렇게 달고 맛있는 감은 처음이에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습니다. 자신의 감이 정말 맛있는 감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확인합니다. 며느리가 떫고 딱딱하다고 했던 감이 사실은 잘 익은 단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며느리는 제대로 맛보지도 않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정수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감들을 다시 박스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네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시골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춥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감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됩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정순이 벤치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현우의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영숙의 아들 동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현우 씨, 안녕하세요. 동식입니다. 아, 동식 씨.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밖으로 나가며 받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며칠 전에 감박스 받으셨죠? 네, 받았는데요. 왜요? 현우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입니다. 그 박스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어요. 경비 아저씨가 이상해서 보관하고 계셨는데 지금 어머님이 서울까지 오셔서 찾아가셨어요.
동식의 말에 현우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서울에 오셨다고요? 네, 아침 일찍 오셔서 박스 찾아가셨어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동식의 말을 들은 현우는 급히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엄마가 서울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감박스가 왜 통째로 버려졌을까요? 집에 도착한 현우는 지연을 불러 세웁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보낸 감박스 어떻게 했어?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감박스가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다는데 그것도 통째로?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게 감이 너무 떫고 딱딱해서 박스를 열어보기나 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몇 개만 꺼내봤는데 다 맛없어서. 전부 다 확인해봤다고? 아니, 몇 개만. 현우는 답답함에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확인도 안 하고 버린 거야? 냉장고도 꽉 찼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정말 맛없었어. 지연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동식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현우 씨, 어머님이 박스에서 뭔가 중요한 봉투를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확인해 보세요. 현우는 메시지를 보고 지연에게 보여줍니다. 봉투? 무슨 봉투? 지연이 의아해합니다. 현우도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그때 두 사람 모두 엄마가 전화해서 물어봤던 것이 생각납니다. 박스 안에 혹시 무슨 봉투는 못 봤니? 그 질문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현우는 급히 정순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정순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들립니다. 현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뭔가 중요한 것을 감박스에 넣으셨던 것 같아. 무슨 중요한 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오후 늦게 현우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하고 정순을 찾아다닙니다. 터미널 근처 찜질방들을 돌아다니며 정순을 찾습니다. 세 번째로 들른 찜질방에서 드디어 정순을 발견합니다. 정순은 휴게실 한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달려가서 정순을 부릅니다. 정순이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봅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현우야. 정순의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엄마,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현우야.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우는 정순 옆에 앉습니다. 엄마, 감박스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현우의 질문에 정순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게 있었단다. 정순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현우가 다그치듯 묻습니다. 정순은 결국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도윤이 등록금이야. 현우는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이 내년 졸업하는데 등록금이 걱정돼서 몇 달 동안 모았어. 정순의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의 양을 보고 더욱 놀랍니다. 엄마, 이 돈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생활비 아끼고, 밭일에서 번 돈도 모으고. 정순의 대답에 현우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가 손자 등록금을 위해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박스에 넣어서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받지 않을까 봐서. 정순의 말에 현우는 머리를 숙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직접 돈을 보내면 아들이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현우와 정순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안한 마음에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윤이만 상황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합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도윤이가 밝게 인사합니다. 응, 도윤아. 오늘 왔어. 정순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깜짝 방문이네요.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합니다. 현우는 도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할머니가 등록금을 모아서 감박스에 넣어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박스가 버려졌다는 것까지. 도윤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럼 그 감박스에 제 등록금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박스에 엄마가 도윤이 등록금 넣어뒀대. 현우가 지연을 보며 말합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지연이 변명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정성을 왜 버렸냐고.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지연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간만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 버린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도윤은 방에서 조용히 나옵니다. 모두가 도윤을 바라봅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도 돼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정적이 흐릅니다. 지연은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네 집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봅니다. 며느리 지연이 자신이 보낸 감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버렸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짐을 쌉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와 마주보기가 어색하고 아들 현우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정수는 쪽지 하나를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정수는 시골행 첫 차를 기다립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라 터미널이 한산합니다. 정수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3시간 후 정수는 시골집에 도착합니다. 며칠 동안 비워뒀던 집이 스산해 보입니다. 마당에 감나무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수는 감나무 아래 작은 평상에 앉습니다. 이 평상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보, 나 참 바보 같지? 정순이 혼잣말을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럴 줄 알았다며 쓴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정순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해준다고 걱정했거든요. 정수는 예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고 정순도 남의 집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현우의 학용품 하나 사주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현우야, 미안하다.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순과 남편은 현우에게 미안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너 아빠는 대학 못 갔단다. 그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 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지. 정순이 감나무를 향해 말합니다. 마치 현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윤이만큼은 대학을 끝까지 마치게 해주고 싶었던 정순의 마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 영숙이 찾아옵니다.
순아, 언제 왔니? 서울에서 일 잘 해결했어? 영숙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응, 해결했어. 정순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영숙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어? 영숙이 계속 묻습니다. 정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감박스에 돈을 넣어서 보낸 이야기, 며느리가 그것을 버린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영숙이 듣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쉽니다. 아이고,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나 봐. 내가 잘못한 거야.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정순이 자책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감이 많이 와서 부담스러웠을 거야. 정순이 지연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기른 감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버린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저녁이 되어 영숙이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저녁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끓입니다. 반찬은 김치와 무말랭이가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박한 식사도 남편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밥을 먹다가 정수는 문득 도윤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여름휴가 때마다 시골집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도윤이는 감을 좋아해서 가을이면 감나무에 올라가려고 했죠.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도윤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서도 감 딸 수 있어요.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정수는 도윤이를 위해 감을 따서 상자에 가득 담아줬습니다. 도윤이는 그 감을 들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할머니 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했죠. 그런 도윤이가 이제는 대학생입니다. 내년이면 졸업입니다. 정수는 도윤이가 무사히 대학을 마치기만 바랐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아껴가며 등록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작은 집, 굽은 허리, 자식 뒷바라지. 모든 게 정순의 삶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고요히 서 있습니다. 이 감나무에서 나온 감들이 서울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년에는 감을 보내지 말아야겠구나. 정순이 중얼거립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또 도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감을 보고 손자를 떠올리는 것은 할머니의 본능이니까요. 정수는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도윤에게 줄지 고민입니다. 직접 주자니 도윤이 받지 않을 것이고 아들을 통해 주자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순이 결심합니다. 도윤이가 정말 등록금이 필요할 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숨겨서 보내는 방법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상처받았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며 정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듭니다. 꿈에서는 어린 도윤이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시골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아들네 집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쪽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부담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현우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현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연에 대한 서운함도 컸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200만 원을 모아주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할머니가 자신의 등록금을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으셨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감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감들이 정말 맛없었던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제대로 맛보지도 않고 판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몇 개만 먹어보고 전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현우와 도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님께 사과드리러 가겠어. 현우가 놀라며 바라봅니다. 정말? 응. 내가 잘못했어. 직접 가서 사과해야겠어. 지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지연은 혼자서 시골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순의 집에 도착한 지연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만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쉬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지연이에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문이 열립니다. 정순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봅니다. 지연아, 왜 갑자기? 어머님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순은 지연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작은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지연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순도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수는 지연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감박스를 제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계속 말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몇 개만 먹어보고 전체를 판단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껏 보내주셨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말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수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사과하러 이 먼 곳까지 온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기른 감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버린 것이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더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도윤이 등록금까지.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정말로요.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가 보입니다. 그 감나무에서 딴 감들이 버려진 것을 생각하니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 박스가 그냥 감인 줄만 알았어요. 지연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정수는 지연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무릎 꿇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일어나거라.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지연이 고개를 듭니다. 일어나라고. 무릎 꿇고 있지 말고. 정순의 말에 지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순과 지연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말보다 깊은 침묵이 감돕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은 계속 미안한 마음이고 정수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연은 일어섭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 정순이 의외라는 듯이 묻습니다. 네, 어머님께 사과만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지연이 대답합니다. 사실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아직 어색했습니다. 정수는 지연을 배웅하러 나갑니다. 대문 앞에서 지연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정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연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사과하러 이 먼 곳까지 온 것을 보니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지연이 왔다 간 것이 꿈만 같습니다. 며느리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는데도 완전히 용서해주지 못한 자신이 야속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이 감나무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이 나무가 원망스럽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이 나무는 감을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을 누구에게 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연이 시골을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입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감나무 아래에서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도 더욱 달아졌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죠. 그때 대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밝게 인사합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섭니다. 도윤아, 너 혼자 왔니? 네, 할머니 뵈러 왔어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수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이 먼 길을 혼자. 밥은 먹었니? 기차에서 도시락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정수는 도윤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손자가 찾아온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자신 때문에 집안에 소동이 벌어졌으니까요. 도윤아, 할머니 때문에 집에서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도윤이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애쓰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도윤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손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나란히 앉습니다. 정수는 감을 깎아서 도윤에게 줍니다. 이거 먹어봐. 올해 감이 정말 잘 익었어. 도윤이가 감을 한 입 베어봅니다. 와, 정말 달아요. 할머니 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도윤의 말에 정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떫고 딱딱하다고 했단다. 엄마가 제대로 안 먹어봤나 봐요. 이렇게 맛있는데. 도윤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정수는 도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고맙지만 며느리 흉을 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윤아, 너희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정순이 지연을 감싸줍니다. 냉장고도 꽉 찼다고 했고
서울에서는 과일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순의 배려에 도윤은 할머니의 마음씨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도윤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니, 이게? 정순이 봉투를 받아봅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도윤이 직접 쓴 손편지였습니다. 정수는 돋보기를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저를 위해 모아주신 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을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 할머니의 사랑은 제가 평생 갖고 갈 공부예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감나무를 키우고 감을 따서 보내주신 마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도윤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손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도윤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특하구나. 할머니 합격했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말합니다. 뭐가? 대학원이요.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순이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봅니다.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정순이 겸손해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힘이 됐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도윤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수는 도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도 제 자랑이에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감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수는 도윤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만듭니다.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하는 식사라 정순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많이 먹어, 도윤아. 서울에서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도윤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흐뭇해합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손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이 되어 도윤은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나와 별을 봅니다. 할머니, 저 내일 서울 가야 해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러니? 학교에 할 일이 있어서요. 대신 방학 때 오래 있을게요. 도윤의 약속에 정수는 만족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도윤을 배웅하러 나갑니다. 감 몇 개를 봉지에 담아서 들려보냅니다. 이거 가져가서 너희 엄마 아빠랑 나눠 먹어. 네,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도윤이 봉지를 받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도윤아. 정순이 도윤을 불러 세웁니다. 너희 엄마한테 할머니가 화 안 났다고 전해줘. 할머니가 이해한다고. 정순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꼭 전해드릴게요. 도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손자의 방문으로 인해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많이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이가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오후에 정수는 다시 감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감나무 위에는 여전히 주렁주렁 감이 매달려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나무는 감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그 감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며칠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도윤이가 전해주더라고요. 엄마가 화 안 나셨다고. 응, 다 지난 일이야.
정순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사과하러 왔던 거. 고마웠어.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현우의 사과에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괜찮다, 현우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순의 용서하는 마음에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감나무 앞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고마워, 감나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감나무는 여전히 고요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감나무가 미소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나무 위에는 또 한 해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 가을에도 이 나무는 달콤한 감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순의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고 삶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